누가 앞으로 위기 상황에 명령에 따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군도 각자 도생의 길로 가버리는 순간 그 존재 가치는 상당히, 그래서 지금 보이는 모습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해병대에서 해병대 동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문자를 내보내고, 국방부는 그럴 수 있어요. 국방부는 당연히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군은 다르죠. 정부 벽인 거. 이거를 넘어서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해람 중사 사건 때. 그리고 세 개 사건을, 이해람 중사건 때문에 결국은 성폭력이 거기 포함돼서 세 개 사건을 이제 민간 사법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 이해람 중사 사건이 가장 컸죠. 네.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 개를 넘기면 이제 민간 경찰이 들어오고 검찰이 들어오고 하는데 군은 어떻게 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다. 내부에서 이제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치열한 어떤 논쟁이 있었죠. 논쟁도 있었고 갈등. 갈등도 많았죠. 이건 뭐 이걸 떠나서 네. 뭐다 이거. 이게 국방부가 이제 군의 정치화에 앞장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시행된 게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 7월 1일부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민간 사법기관에서 조사, 재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재판권을 민간 사법기관에다가 이양을 한 거죠.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가 이제 이해람 중사 사건 때부터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군내 성폭력은 민간 사법기관에서, 그 다음에 사망 사건, 뭐 병사들이 사망이라든지 이제 각종 사망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민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승리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밖에서 사고를 치고 안에 들어왔을 때도 이 해당자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입대전 사고. 입대 전 사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재판권을 관할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었고, 이게 이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 이제 나와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엄연히 민간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다뤄야 될 사건인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수사단장이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을 했잖아요. 이첩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회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거를 경북 경찰청에서 왜 자기네 관할인데 이걸 왜 돌려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걸 또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요. 재수사를 하죠. 그 다음에 법리검토를 군검찰에서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납득하기 상당히, 현행법적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법의 문제부터 지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된 거죠? 예, 7월 1일. 거기에 따르면 분명히 이게 이제 군사법원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도 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건에 관해서는 뭐 경찰에 바로 때에 따라서는 이제 공수처로도 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법령상에는 뭐로 돼 있냐면 군검찰이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 세 가지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공수처, 그 다음에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저도 법령을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에도 보니까 즉시 이첩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지금 항명이냐 아니냐 이거는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일단 지금 법적인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의외로 언론이 별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언급하는 정도로만 뭐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 거죠. 이건 그럼 완전히 법 위반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군 조사본부에서 다시 한다는 거는 그 뭐겠어요. 이거는 은폐할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추정하는 거거든요. 은폐하거나 또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을 초월한 행태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버젓이 법률을 위반하는 더구나 이 수사기관 간의 이런 법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체계에서 일반 지금 검찰과 경찰 간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국회에서 그죠? 네. 지난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 축소를 했잖아요. 했죠. 그다음에 검찰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딱 6대 범죄로 예. 좁혀놨고, 그 중에서도 이제 2개 범죄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을 지금 뭐 시행령, 또 최근에는 한 장관이 수사 준칙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또 고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법을 무력화하는, 이게 지금 군에도 지금 한 단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법무부가 참 이게 좋은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입법부에 가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시행령 정치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분명 초법적인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헌재의 어떤 결정을 넘어서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무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도 이게 법무부에서 저러는데 우리 군이야 뭐 관계 있겠어 하는 약간 안도 심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못된 것은 학습을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사실은 이 점이 저는 더 심각해 보여요. 사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돼서 법을 그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규정대로 뭐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아니 해병대와 국방부 간의 어떤 갈등이나 또는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고 안 되고 뭐 이걸 떠나서 일단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에서 경찰로 이첩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그죠? 이걸 다시 회수해 온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근거해서 회수를 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없고 결국은 인치에 의한 거다, 사람에 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제가 대변인 할 때도 국방부가 타 부처와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질병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훈부하고 이제 보건 쪽 담당하는 쪽 부처하고 이제 상당한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거를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즉 청와대가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냐면 정황을 보면 7월 30일 보고가 완료되잖아요. 장관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31일 날 보류,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잖아요. 그러면 31일 날 이거를 이첩하고 그 다음에 행해지는 것들이 뭐냐면 언론 설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보고서나 언론 설명 자료를 전임 정부에서는 이제 국방개혁 비서관실로 보냈어요. 그러면 글로 보내면 이제 안보실 국방개혁 비서관이 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하고 이거를 다시 안보실에 보고해서 문구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치열하게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지시를 하고, 어떤 때는 저희가 이제 국방부에서 반대를 하면 그걸 지켜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절차거든요. 근데 30날 장관 결재까지 한 거를, 그 다음에 언론 설명을 하기로 다 계획돼 있던 사안이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됐죠. 뒤집힌 거잖아요. 그 하루 동안에, 그 하루 사이에 그럼 안보실로 올라가는. 아니, 언론 보고는 뭐 기사에도 나왔듯이 안보실로 다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게 안보실 1차장 김태효가 담당했을 테고요. 뭐 김태효가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었으면 더 이제 안보실장까지 보고하는 그런 관계가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겠죠. 그러고 나서
하필이면 대통령실 보고, 안보실 보고하고 나서 이 사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윗선의 개입이라고 추정할 그런 정황들이 식별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정황으로 보면, 안보실, 이른바 윗선에서 개입했다는 그 합리적 의심을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맞는 거예요. 왜 장관까지 결정한 게 예. 갑자기 보류가 되고 회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오거나 뭐 수사단장, 박 수사단장, 박 대령의 얘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결국은 윗선의 지시가 명확히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국방부 자체 판단도 아니고, 네. 일단 윗선의 어떤 지시가 있어서 가능성이 크다. 결재를 했잖아요. 그럼 예. 자체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늘 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기 싫으니까 야, 너 손에서 잘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요? 야, 국방부 장관까지 오게 하지 마.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문자 공지가 나와요, 요즘. 해병대 발로. 과거에는요, 과거 정부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각군에서 입장 자료를 내는 건 특히나 자제했거든요. 이거는 뭐 수사 중이고 수사에 따라서 밝혀지면 된다. 입장문을 내더라도 기준이 명확했거든요. 근데 수사단장 말은 허위다. 이렇게 이제 입장 자료를 내면서 군 동료, 수사를 앞두고 있는 군 동료의 등에 칼을 꽂잖아요. 이게 군이 정치화. 군복의 명예.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줘야만이 군 조직이 돌아갑니다. 지금같이 일명 개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에? 국방부 오다 받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전선이 국방부에서, 국방부와 수사단장에서 해병대와 수사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제 이른바 외압의 어떤 그런 또 의심을 갖게 하는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예. 지금 국방장관하고 네. 그다음에 해병대 1사단장이 예.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네. 외교안보 수석실 예. 거기 근무를 했다는 거죠?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죠. 중령과 소령 때였을 겁니다. 예. 이종섭 또 근무연이 있고요. 임성근 1사단장하고 때마침 김태효 안보 1차장도 근무연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연결시키는 거는 아직까지는 무리죠. 수사를 해봐야 되는. 아니 일단 뭐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의혹은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무연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개입은 보고를 했으니까 분명히 의견서가 전달이 됐을 거다. 의견이 구두가 됐건 문자가 됐건 뭐가 됐건 대통령 안보실의 의견이 국방부로 내려왔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자, 그 이번 사태를 뭐 이제 언론이 국방부에서 쓰는 용어들은 이제 항명 뭐 이제 이거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항명이라면 어떤 명령에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 명령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그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처음에는 국방부 장관의 뭐 지시, 보류 지시를 뭐 애초에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고 이제는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보류, 이첩 중단 지시를 어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군사보험법 쪽으로 보면 226조에 따른 그 법조항을 봤을 땐 수사단장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명에 수개도 되지만 군사기밀 누설 혐의도 또 참 추가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저도 받아봐서 알잖아요. 권력의 개라는 표현을 썼고 얘네들은 그냥 짜여진 각본, 뭐 민간 검찰도 그런다고 하지만 군 검찰은 더 심해요. 진짜 짜여진 각본대로 가다 보니까 수사단장은 그 생리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군 검찰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고 30년 동안 이런 것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야 내가 여기 한 발자국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냥 끝난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 이게 방어권을 제대로 피는 거죠. 예.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군인 신분이고. 그래서 군사법원법상을 따를 수밖에 없죠. 저거 뭐 앞으로 아마 구속하려고 들 것 같은데 분명히. 아 그럼요. 이게 학명은 구속의 원칙입니다. 네. 구속의 원칙, 벌금형도 없어요. 아 이게 참 정말 무대뽀인데. 네, 이게 상당히 그래서 이제 군검찰이나 국방부 법무관실이나 정말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양심적 법관의 양심, 이제 법무관으로서의 양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심만 남기고 다 사라졌잖아요. 1심도 사라질 수도 있고요. 검찰도 법률 조언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미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뭐랄까 양심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아까 군의 정치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장관의 인식에 따라서, 장관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군검찰이 움직이고 군사법부가 움직이고 국방부 법무관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1심을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군대에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민간 법원으로의 이첩과 이송을 원할 테고, 그러는 순간 이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제 사건도 그랬고요.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도 아마 군사법제도 개혁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항명 수객이 그렇고 군사기밀 누설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징역형이요. 그러면 실형인데 그 법조항에 실형인데 여기서 실형을 때리고 2심으로 가서 무죄 나왔을 때 그러면 군사법 기관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존재 가치가 이제 명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지켰던 1심이라는 게 1심 기능 자체가 군사법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에서 재판부가 뭐 경기 지법에서 여기 판사를 파견해서 관할 지법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게 피의자들도 억울하지 않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군검찰 들어가는 순간 예, 그냥 딱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보면 알아요. 그냥 딱 결론은 정해져 있고 이 시나리오로 맞추고 그 다음에 증거 목록에서 저한테 유리하거나 피의자한테 유리한 것들은 빼고, 그래서 증거 목록 보면서 추가로 증거 목록을 요청했더니 뭐 깜빡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 그러니까 무서운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권력의 개라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수사단장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항명이냐 아니냐,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지시 또는 명령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장관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도 지금 불투명하고, 엉뚱하게도 지금 뭐 국방법무관리관이, 사실 국방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어떤 직속과 업무상 관계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죠? 독립성을 보장받죠. 장관이랑 참모, 네. 법무참모인데, 이 사람이 무슨 뭘 전화를 여러 번 했다라고. 그 다음에 차관이 뭐 문자로 뭘 보냈다는데 차관은 또 그걸 또 부인하죠? 아니 그거야 뭐 포렌식 해도 된다. 저도 포렌식 당해봤잖아요. 11만 5천 개를 당해봤는데 통상적으로 비하파는 본인이 뭐 보좌관이 쓴다고 변명을 됐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통신 문자나 카카오톡은 남죠. 텔레그램은 안 나와요. 저도 총장, 그 다음에 주요 보직자들하고 해병대 사령관, 주요 보직자들하고 뭘 쓰는지 아세요? 텔레그램 써요. 네. 응? 그러니까 그 이제 아니 삭제 시간 정해놓고 그럼 그 자동으로 다 네. 폭파되고. 아니 그리고 포렌식에서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누군가 제3자한테 보내면 네. 우리 예전에 그 고발사주 사건 보면 손준성 검사 보냄, 예? 손준성 보냄. 네. 이건 남단 말이에요. 제3자를 네. 다운 받아 놓으면. 네. 근데 다운 받았을 때 얘기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심지어 뭐 그 경우에는 그렇게 드러난데도 부인하니까 뭐.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예 뭐
그 뭐 없다고 치고 텔레그램을 해서 없다고 치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또 논점이 어떻게 가냐면 해병대 사령관한테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단장한테 네,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또 논쟁이 아니, 되고 또 있어요. 했어. 수사단장은 지금 지시를 했다고 아니, 문자가 아니, 나왔죠. 의견을 뭐 구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시로 봐야 되냐 명령으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변인 할 때 장관하고 얘기를 할 때는요, 항상 법무관하고 저하고 장관이 같이 있을 때 서욱장관 체제에서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제가 일단 어떤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서 노를 해요. 예스가 아닌 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를 일찍 맞는 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지 마시죠. 그러면 법무관이 그때 당시에는 박경수 법무관이 법리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인지한 경우 군 검찰이나 군 사법경찰관이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으로 이첩하도록 돼 있잖아요. 해야 한다로 이제 돼 있잖아요. 법령 자체. 그러면 수사단장은 그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단장 얘기로는 법적인 성격 법리 검토하고 뭐 이게 뭐 직권남용 권리방해죄 이 혐의 제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겨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수사단장의 얘기는. 네. 그래서 거기서 다 클리어 나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수사단장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사령관한테는 뭐 지시나 명령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사령관하고 지금 수사단장 사이는 네. 그게 명확하게 네, 그렇죠. 사령관이 네. 그죠? 그건 명확하게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이제 뭐 앞으로 사실은 이제 뭐 수사와 또는 이제 뭐 기소가 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저렇게 수사단장이 뭐 없는 얘기를 자기 뭐 무조건 뭐 변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없는 사실을 더구나 군에서 그건 쉽지는 않아 보이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이 높아 보여요, 그죠? 그렇죠. 네. 자기는 법에 따라서 사령관한테 이제 그런 진언 또는 조언을 했을 거고 사령관은 거기에 대해서 별 얘기를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해병대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사령관이 야 임마 뭐 하는 거야? 내가 명하잖아. 보류해. 딱 이랬겠어요? 해병대 정신은 뭐냐? 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내가 책임질게. 이게 사령관의 마인드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단장이 계속해서 해병대 정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꼭 해병대뿐만이 아니고 일반 군인 정신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은 자꾸 국방부가 정치화가 되다 보니까 보세요. 대변인도 나와서 말을 바꾸고요.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신범철이는 저 국회 가갖고 신범철 차관? 차관은 가갖고 난 연락한 적 없다 했더니 통화는 3번 했더라. 포렌식 하겠다. 포렌식 하면 텔레그램 안 나옵니다. 그런 식이에요 다. 그 말이 국방부 브리핑을 보더라도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말이 계속 바꿔요. 수사단장은 일관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된 건 뭐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그거예요. 야 대통령실, 국방부 여기까지 안 오게 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최수근 상병 할아버지가 자필 편지를 써서 천인 공노할 일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해병대 수사단장 박대령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는 자기가 만약에 그런 윗선에 부당한 그 지시를 따라서 이걸 사건 내용을 이런 것을 기재를 안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또는 경찰에 안 넘기면 예. 직권남용에 그대로 걸려드는 거거든요. 예. 그죠? 윗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근데 그거는 안 걸려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법무부가 안 걸려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걸려들 일 없고 얘네는 마음 놓고 그냥 뭐 초법적 탈법적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법이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방어권을 법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우리 박대령께서도 법을 가지고 방어권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 행위 자체는 지금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은 아마 쉽게 저거 못할 거 가면 뭐 어떻게든지 항명 이제 군사법상 그걸로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거 하고 이제 그게 약하니까 군사기밀. 네. 뭐 이제 항상 하는 수법이죠. 또 이제 하나가 원래 중요한 게 뭔가 좀 미진하거나 불안하면 나중에 법정 가서 깨질 수 있다는 걱정이 되면 뭘 하나 또 추가하잖아요. 예비적으로. 응? 제 사건이 그렇잖아요. 검찰에서도 많이 쓰는 수법이고. 네. 제 사건도 지금 야 이거 군사기밀 자칫하다 무죄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일반 공무상 공무상 비밀로 걸어서 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 지금 제 사건이 또 공무상 비밀 추가돼서 누설 혐의로 배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수사단장도 지금 그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항명의 수개는 보직해임의 그 근거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망을 구속을 시켜야 되니까 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거는 게 이제 군사기밀 누설 혐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군검찰 이제 수사받고 압수수색 받고 뭐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털면.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또 별건으로 갖고 가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명령의 그 지시, 그 수명 과정의 어떤 뭐 그 이제 절차상 문제나 어느 쪽 말이 더 맞느냐 뭐 이거는 이제 아마 수사하면 드러나겠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또 박대령 변호인 측에서는 네. 이미 경찰로 넘긴 다음에 네. 뭐 7시 얼마인가 오전에 넘기고 10시쯤인가 이제 사령관이 불러서 네. 중단하라 뭐 이랬다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이미 맞아요. 그죠? 네. 그런 보도가 나왔죠? 네, 보도. 절차를 이미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대령이 크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고 자, 두 번째로 또 짚어볼 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거랑 맞물리는데 자, 이게 항명이다. 응? 네. 그러면 항명 이전에 따져봐야 되는 문제. 자, 설사 그럼 그 지시가 정확하게 뭐 전달이 됐다. 박대령한테. 응? 해도 이게 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명령인가? 자, 그럼 법 규정상. 네. 그죠? 따라야 될 명령이 아니죠? 따르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어떻게 법리검토? 자, 이런 경우는 항명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전혀 이 항명 보직해임 받은 것도 억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거부하는 거죠. 법적인 절차를 위배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시가 아니잖아요.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시에는 명령이 우선해요. 지금 아까 그 세 그러니까- 가지 범죄 그 네. 예외상 둔 부분도 네. 예외적으로 군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을 보니까 네. 뭐 그런 전시나 네. 국가 안보에 뭐 심각한 어떤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네, 맞아요. 단서 조항이 있죠. 단서 조항을 붙여놨더라고요. 네. 이건 뭐 전혀 그거 상관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따랐는데 명령이 부당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조사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경찰청에다가 지금 경찰청 보세요. 이태원 참사 때 뭐 경찰청장 날라가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책임지고 물러나기를 했어요. 뭐 했어요? 그냥 완전히 그 정권의 일종의 꼬봉 아니에요. 지금 경찰청장의 활약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또 개선 장군처럼 돌아와가지고 잼버리 대회 나타나는 거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래는 그 경북 경찰청도 이첩을 받아 법으로 따라서 이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돌려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경북 경찰청장도 이거 위법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건 따져봐야 되나?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겠죠. 어떤 오다가 왔는지 그래서 돌려줬는지 인지한 경우 즉시 넘기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넘겼는데 그걸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법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응? 그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그런 일을 아니 했다. 그 규정을 안 만든 이유가 있죠. 아시잖아요. 이 세 가지 사건을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야. 돌려줄 거면 만든 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지 이 법이. 존재 의미가 없죠. 돌려줄 건데 존재 의미가 있어요? 이런 아니, 초법적인 사태가 정말 버젓이 그러니까 벌어지죠. 이게
8명이 거기에 혐의가 적시됐다고 했잖아요. 8명에. 네. 혐의가 적시됐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초급 간부들, 지휘관들이 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중대장 해갖고 뭐 사단장, 여단장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8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아니, 이 8명도 어차피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 혐의가 없으면 무죄로 밝혀지면 나오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왜 미리부터 본이 나서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혹을 키우는 거죠. 자, 그럼 박대령 입장에서는 오늘 발표된 성명에서도 나왔지만은, 내가 항명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자, 자신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